안녕하세요. 서천공 프로젝트에 오신 예비 고1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일단 2024 대입 전형의 2A에 이어서 예비 고1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제2탄 2024 대입의 변화점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메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비 고1 여러분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대입제도 개편 방안은 지금 우리 고3들한테 적용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예비 고1인데 왜 알아야 되지? 라고 하면 이 큰 틀이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적용이 되고 2024의 변화점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시작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2020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분야 4개로 나누어서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입 전형 구조 개편인데요. 우리 일부에서 기억하나요? 네, 정시 비중을 40%까지 늘리도록 국가에서 권고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의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시의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확대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들도 많이 있었죠. 그것도 바로 과제 2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분야 1, 2, 두 번째는 수능 체제 개편인데 지금 고3들부터는 개편된 수능 체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고1 학생들도 그 틀을 따라갈 거기 때문에 이 수능 과목 구조가 변한 거 그리고 출제 범위가 변한 것들에 대한 인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 제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성을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이것이 아마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큰 변화점일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반영되던 요소들 중에 미반영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부, 2부 내용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를 활용한다. 제가 1부에서 수능 최저 활용에 대해서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평균 등급, 영역수, 등급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예비 고1 학생들이니까 수능의 영역을 모두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그리고 탐구 영역 모두 4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물론 한국사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사는 필수 응시 조건입니다. 그리고 한국사를 최저학력 기준에 적용하는 학교들이 있기는 하지만 맞추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국사 3등급, 4등급 정도의 기준이거든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기본으로 하는 이 영역들에 대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좀 높은 대학들부터 제가 소개를 해봤는데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3개 영역 합 5입니다. 인문계열인데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연계열보다 수학의 부담이 그리고 사탐의 부담이 아주 약간 적다는 것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조금 더 강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영역 합 5등급이 가장 높은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서강대와 중앙대는 3개 합 6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에 대학에서 지정한 영역들 안에서 이렇게 3개 합 5, 3개 합 6의 조건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높은 학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2개 합 7인 학교들도 있습니다. 덕성여대, 동덕여대, 상명대, 서울여대, 경기대처럼 2개 합 7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신도 내신이지만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예비 고1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연계열은 우리가 보면 자연계열은 정말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아주 큽니다. 수학이 우리가 기본 수학 1, 2가 있지만 사실 이제 선택되는 영역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공부가 어렵기 때문에 자연계열은 수능 최저의 적용이 인문계열보다는 살짝
하나씩 아래로 내려가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려대와 서강대는 3개 합 6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홍익대는 3개 합 8, 그 다음에 가톨릭대, 경기대, 동덕여대, 상명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숭실대는 2개 합 7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능 체제를 맞춘다면 교과 전형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내신 그리고 수능 같이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 위주 전형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일부에서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체제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정시에서 수능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늘리도록 국가에서 권고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위주 전형에서 정시 비율을 보시면 지금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파란색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늘어났습니다. 유일하게 홍익대가 3%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수시의 비중도 있지만 수능의 비중도 좀 높았던 학교이기 때문에 살짝 조정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건국대 40%, 그 다음에 동국대 40%, 고려대 40.1%인데요. 이 고려대의 막강한 힘이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려대가 수시에서 대부분 75% 이상을 선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시가 40%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신이나 학교 생활에 있어서의 종합전형 준비가 안 되었던 학생들이라면 이렇게 수능의 강점을 가지고 특히 우리 서초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바로 이 수능에 대한 대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정시에서 좋은 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수능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 과목에서는 뭘 보나요? 내신하고는 다른 건가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2021 수능과 2022 수능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선택 과목의 차이인데요. 국어 영역에서 처음으로 선택 과목이 제시가 됩니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5점의 배점이 배당되어 있는 그런 선택 영역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수능에서의 선택 과목 때문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3부에서 배우게 될 건데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수능과 연계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국어의 선택 과목이 나올 때 나는 수능에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하면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도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서 연결되게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수학도 동일하겠죠. 지금까지는 수학 가형과 나형이라고 해서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을 구분했었는데요. 이제는 공통, 수학 1, 수학 2는 공통으로 75점이고요. 선택 부분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25점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 과목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한테 유불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은 신중히 해주셔야 됩니다. 영어는 동일합니다. 영어는 절대평가로 영어 1, 영어 2가 반영이 되는 거고요. 한국사도 절대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차이는 우리가 지금 입시를 치르는 고3 학생들도 그렇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학생들입니다. 우리 예비 고1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근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은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문과와 이과라고 하는 계열 구분을 폐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그에 맞추어서 탐구 과목에서 무조건 사탐을 선택해야 된다, 과탐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없고 문과, 이과 구분을 폐지한 것처럼 계열의 구분 없이 2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는 9과목, 과학에는 모두 8과목이 있고요. 하지만 이건 사실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과정 안에서 배운 부분과 수능이 연계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부분들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틀이 거의 그대로 유지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은 제2외국어와 한문의 반영인데요. 지금까지는 상대평가로 제2외국어를 선택함으로써 탐구 한 과목을 대체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는 절대평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점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수학과 우리 탐구 영역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예비 고1 학생들한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왜? 1학년 때는 공통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름방학 직전부터 겨울방학 직전까지 거의 한 학기 동안 여러 번 선택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육과정입니다. 그 교육과정이 수능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인문계열에서는 이런 과목을 해야 된다라고 지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도 사탐과 가탐을 구분하지 않은 대학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연계열은 다릅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탐구를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보통의 선호대학들은 이렇게 수학과 탐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입을 치르기가 어렵습니다. 자, 수학은 미적과 기하를 택한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계열의 학생들이고요. 자, 이런 자연계열 전체를 미적과 기하를 택한 학생들만 들어와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학교는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국대부터 홍익대까지 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국외대는 제외가 됩니다. 이유는 하나겠죠. 한국외대는 서울 캠퍼스에는 자연계열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자연계열 전체라고 할 때는 용인 글로벌 캠퍼스로 가기 때문에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 국민대, 서울과기대,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에리카, 단국대, 홍익대, 세종 이런 캠퍼스들에서 우리가 수학의 미적과 기하를 택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과탐을 두 과목 선택하고 있는 대학들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과 과탐의 선택 과목이 수능에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한다면 1학년 여름방학 직전부터 진행되는 선택 과목 선택에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에서 지금 예비 고1 학생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비교를 좀 해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2021 지금 졸업하게 되는 고3 학생들, 그 다음에 2022, 2023 자, 이제 고3과 고2가 되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고1이 되는 우리 예비 고1이 되는 중3 학생들을 생각을 해놓고 보면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가 완전히 폐지되는 학년이 바로 우리 2024 대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생부 기반 확인, 면접의 원칙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대입에서 블라인드 서류평가가 올해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학생부 종합전형안에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온 학교들이 있는데 블라인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학교, 이 지역 어떤 특징들이 가려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 제고 부분 안에서 우리가 대입 블라인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특히나 블라인드로 평가된 지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복 착용 금지, 학생의 이름이나 학교를 표시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과 전형에서 지역 균형 선발이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죠. 네, 수도권 대학에도 10% 이상 권고되고 있는 부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제고를 기반으로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과 반영 영역의 변화가 가장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들을 우리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되는데 변화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비교과가 적용되는 것은 지금의 고2가 되는 학생들 2023 대입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예비 고1이 되는 학생들이 보시면 영재 발명 교육 실적이 반영되지 않고요. 또 자율 동아리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상설 동아리 또는 스팀 동아리라고 해서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동아리만 기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청소년 단체 활동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학생들이 고입을 치르면서 봉사 시간을 채우는 일들을 했을 건데요. 자, 이제부터는 예비 고1 우리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4부터는 개인의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개인의 봉사활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학교 봉사활동은 반영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학교 봉사활동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학교 계획으로 봉사활동을 설계하고 있고요. 대입에서는 개인이 하는 봉사활동은 이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도 반영되지 않아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수상이라고 하는 것이 한 학기에 한 건만 쓸 수 있었고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다양한 영역 그리고 다양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서 활동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독서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제가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여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수학 선생님도 그 말씀 하시거든요. 독해력 없이는 문제를 풀 수 없다. 독해가 핵심이다 라고 하는데 이 독서는 독해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선생님 이렇게 반영되는 게 없이 붉은색으로 레드 안돼만 있으면 도대체 우리는 뭘 해서 대학에 가나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서 가야 되나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 이 부분 볼게요. 비교과 영역이 축소되는 것은 맞지만 영향은 유지됩니다. 자, 우리 영동일고 윤유태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자료인데 이걸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반영 영역이 줄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대입을 치른 2024에는 보시면 자율, 진로, 동아리, 과목별 세특이 남아 있습니다. 뭐의 비중이 아주 많이 커졌죠? 과목별 세특이 커졌죠. 이 과목별 세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과 성적이 나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잖아요. 내 성적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과정 평가가 바로 과목별 교과 세특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발표도 많이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글쓰기도 시킬 거고요. 함께하는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귀찮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과목별 세특의 비중 보이시죠?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크고 선생님들도 이 과목별 세특을 기록할 때 굉장히 힘은 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영향이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 영역에서 반영되는 부분은 축소됐지만 그 영향력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 진로, 동아리 그리고 교과 세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잘하면 내가 대학에 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제2탄 2024 대입의 변화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비 고1 여러분들이 대입을 치르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메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었잖아요. 잘 메모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기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제3탄 고등학교 생활준비 강의는 내일 9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천공 프로젝트 유튜브 채널에 공개됩니다.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